오늘 동영고 직권의 변화와 영향 이 부분을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은 지금 누구랑 할 거냐면은 이현정쌤이랑 진행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 부분만큼은 아마 기말고사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현정쌤이 들어간다라고도 했고 해서 이 부분 우선 먼저 오늘 좀 가벼운 마음에 내가 뭐 중력 자연학화를 할 수도 있는데 가벼운 마음에 여기를 좀 진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을 찾는 느낌으로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 변동대 자,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야. 화산 활동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조산운동이라든지 만들 조자에 뇌산자 산을 만드는 운동 등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 할 겁니다. 물론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화산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뭐 지진대, 화산대, 지진대, 조산 운동을 많이 일어나는 지역, 뭐 어쨌든 얘들을 싹 다 묶어서 변동대라 할 겁니다. 변동대. 자,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는 화산 활동, 지진, 조산 운동이 대표적인 건데 결국에는 이 지각 변동의 근본적인 근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변동대는 대체로 좁은 띠 모양이다. 좁은 띠 모양이다. 라는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봤을 때 지각 변동이 주로 일어나는 부분은 판의 경계 지역이야. 판과 판 사이의 경계, 여기는 이 판과 여기는 이 판 사이의 경계, 이런 데서 지각 변동이 주로 일어날 거니까 좁은 띠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지각 변동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고, 화산 활동이 아예 안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다.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들이 있을 건데, 화산 분출물 안에는 화산 가스, 화산 쇠설물, 이건 뭐 자매난 화산재부터 해서 잔잔한 돌멩이들부터 해서 자갈돌들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용암이 흘러다닐 수도 있다. 지진도 마찬가지야.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땅이 끊어지면서 단층이 발생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게 지진이고, 지진은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으로 구분을 합니다. 진원지의 깊이에 따라서 좀 얕은 곳에서 일어나면 천발, 좀 깊은 곳에서는 중발, 많이 깊은 곳에서는 신발 지진, 천발, 중발, 신발. 진원지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로 구분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서는 천발만, 여기에서는 천발, 중발까지, 뭐 요 동네에서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또 구분 지어야 돼. 그 다음에 변동대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화산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지진대. 사실상 이 두 개를 섞어서 변동대라고 불러줄 겁니다. 변동대. 자, 역시 마찬가지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좁고 긴 띠 모양입니다. 대체로 좁고 긴 띠 모양. 왜? 판의 경계 지역이니까. 판의 경계. 자, 지구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판의 경계 지역은 좁고 긴 띠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주로 대륙의 중앙보다는 대륙 주변부가 판이다. 자, 여기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대륙을 포함하는 거대한 판 등등 땅덩어리가 있고, 태평양판, 여기 판의 경계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야. 반드시 화산 활동은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지진이 일어날 때 100%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땅이 쩍쩍쩍 갈라지니까 땅이 쩍쩍쩍 갈라져서 땅 속에 있는 화산 분출물들이 올라올 때 당연히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는 화산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화산 폭발할 때는 지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편이다. 왜? 판의 경계 지역이니까. 판의 경계 지역에서 각종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거기가 어차피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파란색 점 찍어 놓은 거는 그 책에 컬러로 잘 보이니? 파란색 점 찍어 놓은 거는 지진이고 빨간색 해놓은 거는 화산 활동이야. 그럼 딱 봐도 파란색 점이 일단 좀 더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라인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났네. 전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났네. 자, 여기가 환태평양. 환자는 둥글 환자야. 태평양을 기준으로 동그란 모양의 화산대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조사대. 여기가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포인트다.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 중학교 시험에 혹시 불의 고리가 정답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불의 고리가. 자, 해령 화산대 지진대. 해령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해령이야. 해령. 자,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저에 발달한 해령. 여기도 어차피 판의 경계 지역이야.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여기도 어차피 판의 경계 지역이야. 여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 충돌형 경계고. 해령 포인트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가 있고 수렴형 경계는 서위편 경계가 있다.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만 잘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처음에 소개야, 소개. 자, 그러면 이제 판은 뭐냐? 판 구조론. 자, 판 구조론은 지구 표면을 살펴보면 제일 껍데기가 여기가 지각이고 그 안쪽이 이만큼 멘틀. 자, 그 밖쪽이 외핵, 그 안쪽이 내핵이야. 지각은 당연히 딱딱한 돌멩이일 건데 이 멘틀, 거대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이 멘틀은 상부 멘틀은 분명히 딱딱한 돌멩이가 맞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요 하부 멘틀은 외핵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기는 살짝 녹아서 약간 유동성이 있는 고체야. 그럼 여기를 빼고 요 윗부분을 보면 지각은 확실히 돌멩이, 상부 멘틀도 확실히 돌멩이다 이거야. 지각이랑 상부 멘틀 요 덩어리를 합쳐서 우리가 판이라고 부를 겁니다. 판. 그럼 대륙 지각 밑에 멘틀까지 합치면 대륙판, 해양 지각 밑에 멘틀 부분까지 합치면 해양판.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일단 적어 놓고 갈게. 대륙판. 나중에 또 나올 거야. 해양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멘틀. 자, 대륙판,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해양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딱 10개라고는 안 했고 한 10여 개 정도. 판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륙판의 평균적인 밀도는 2.7, 해양판은 3.0, 멘틀은 한 3.3 정도 됩니다. 멘틀의 밀도가 제일 크네. 멘틀의 밀도가 제일 크고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의 밀도가 둘 다 작네요. 그러면 멘틀이 밀도가 크니까 멘틀 위에 대륙판, 해양판이 멘틀 위에 동동 떠 있는 형태. 물 위에 스티로폼이 떠 있듯이 떠 있는 형태. 근데 대륙판과 해양판을 비교해 보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혹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누가 밑으로 깔리겠냐? 밀도 큰 놈이 밑으로 꺼지겠죠. 그래서 혹시 생각을 해보면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정면 충돌을 했다. 그럼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니까 해양판이 밑으로 꺼져 들어갈 거고 대륙판은 위에 동동 떠 있을 거다. 이런 느낌도 일단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적어놨느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 그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수렴형 경계, 모여들면 수렴형 경계,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서로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절묘하게 어긋나는 상태가 되면 얘는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 경계가 나올 겁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암석권, 연약권,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암석권 부분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르겠다. 자, 여기까지도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여기 옆에서 다시 적어놨네요. 여기도 한번 생각이 나보자. 천발 지진은 한 70km까지. 요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던 적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나 있잖아요. 중발 지진은 한 300km 정도 깊이까지. 신발 지진은 300km 이상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 전발 70 정도까지. 중발은 300까지. 신발은 300 이상. 혹시 뭐 숫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본 적은 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발, 중발, 신발의 느낌 정도는 알고는 있죠. 깊이가 요 정도일 때가 천발이다. 70km 이내. 중발은 300km 이내. 신발은 그 이상이다 정도까지 혹시 체크를 해놓고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진원지하, 지진이 발생한 원점을 진원이라고,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면 위에 이 점을 진앙이라 하는데 진원지의 깊이 기준으로 천발, 중발, 신발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 자,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서 보자. 자, 암석권, 자, 연약권,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층. 대륙지각 밑에 상부 멘틀, 여기 단단한 돌멩이도 암석권이다. 해양지각 밑에 상부 멘틀, 단단한 돌멩이입니다. 요거를 암석권이라 할 건데 요거를 요거를 판이라 할 거야. 대륙지각은 두께가 요 정도인데 평균 두께가 한 35km 정도 되고, 해양지각은 두께가 요 정도인데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는 5km. 대륙지각의 밀도는 2.7, 해양지각의 밀도는 3.0. 해양지각의 밀도가 좀 더 크다.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정도. 해양지각의 밀도가 좀 더 크다. 자, 그러면 그 암석권 밑에가 이제 100km부터 400km 구간까지를 연약권이라고 할 거고,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 그래서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이 판은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이 판은 해양판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신을 좀 뭐 비몽사몽간인 것 같은데 대륙판, 해양판. 자, 쉴 거 없습니다. 우리 쉬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기말고사 대비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번 학기 성적표가 자네들한테 진짜 크게 각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기말고사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한 등급이라도 올리면 그게 나중에 크게 너희한테 다가갈 수도 있다. 등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1등급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해보니까 애들 10%면 좀 쉬울 것 같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반에서 한 2등, 3등 정도 해야 1등급을 받아요. 3등 해도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해. 오늘부터 준우야, 오늘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 너는 오케이? 준영이도 오늘부터 들어가. 자, 대륙판, 해양판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판은 몇 개 정도라고 경민아? 10개 정도, 한 10여 개 정도. 대륙판은 두껍고 해양판은 얇다. 자, 그러면 이 판 밑에 있는 이 멘틀은 살짝 용융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용융이 돼가지고 살짝 녹아가지고 유동성을 살짝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 부분이 유동성이 있다. 멘틀이 막 움직이겠죠? 요거를 멘틀의 대류라 할 거고, 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때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판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합니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판의 이동 방향이 제각각 다를 것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 판 두 개가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건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절묘하게 이렇게 어긋나면 보존형 경계. 이렇게 우리가 불러줄 거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의 양상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세요. 자, 대륙판과 해양판을 구분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대륙판, 해양판은 해양 지각 자체가 5km밖에 안 되고 대륙 지각 자체는 한 35km. 얘가 30km 정도 더 두꺼워. 그러니까 판의 두께 자체도 대륙판이 해양판보다는 더 두껍고 평균 밀도는 2.7이고 3.0이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좀 더 크다.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판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도 혹시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대륙판은 화강암, 대화, 해현, 대화.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놓자. 판의 두께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하기가 상당히 쉬우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정도는 그냥 살짝 기억을 해놓도록 합니다. 자,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러면 송민준아, 중국 베이징에 가봤니? 예. 가봤니? 네. 그래 축하해. 간지나네. 중국 베이징은 판의 경계가 아니야. 판의 경계가 아니고 저 판의 안쪽에 있다고. 지금 베이징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 있겠죠? 판의 경계가 여기가 경계지. 그러면 베이징에서는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납니까? 중국 베이징에는 지진 안 일어나니? 일어날 수 있지. 자, 중국 본토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서 지각 변동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로 이 판의 경계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정도인 거지. 혹시 보기에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니지. 딴 데도 일어날 수 있지. 정도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짧게 끊어내면 돼. 그냥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 심오한 문제가 아니야. 통합학 문제는. 판의 이동 속도는 대충 1cm 또는 빠른 데는 10cm, 혹시 빠른 데는 한 17cm 정도 가는 데도 있어. 1년에. 이동 속력과 이동 방향이 다 달라. 그래서 상대적인 운동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모여들면 수렴형 경계,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여기 봐라. 이 판은 여기로 가고 있고 이 판은 여기로 간다. 두 판이 서로 모여들지. 이런 경계는 수렴형 경계. 자, 이 판은 여기로 가고 있고 이 판은 여기 간다. 이 두 개의 판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런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 자, 근데 여기는 이 판은 여기로 가는데 이 판은 여기로 간다. 서로 부딪히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그냥 어긋나고 있는 상황. 얘는 보존형 경계,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세 가지 종류의 경계 지역이 있다 라는 정도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자, 10여 개의 주요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소속이고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거고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거고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실제 운동 방향이 아니라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시험을 단답형으로 낼 수도 있겠죠.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뭐냐?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판을 이동시켜주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멘틀 대류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합니다. 판이 이동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 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발생을 하면 그 멘틀 대류에 따라서 판이 움직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 멘틀 대류가 판을 이동시켜주는 원동력이다 정도까지. 자, 그럼 이제 뒤로 쭉 가면은 판 경계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판의 경계는 내가 전체적으로 칠판에다가 쫙 설명을 먼저 하고 쫙 설명을 하고 나서 책을 보면서 다시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할게요. 잘 봐라. 자, 판의 경계 지역은 서로 판이 모여든 곳, 수렴형 경계. 서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 발산형 경계. 자, 그러면 우선 수렴형 경계.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잘 봐.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수렴형 경계에는 첫 번째 섭입형 경계가 있고 충돌형 경계가 있다. 요게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고 첫 번째 섭입형 경계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대륙판과 해안판이 만났다. 대륙판이 여기로 왔고 해안판이 만났다. 그러면 누가 밀도가 크니? 해안판이 밀도가 크지? 두 판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을 때 해안판의 밀도가 더 크니까 해안판이 밑으로 꺼지고 대륙판 위에 떠 있겠죠? 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해안판이 와서 해안판이 밑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난다. 섭입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치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모여들었으면 얘네들이 모여들었으면 요 밑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움직였고 요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판들이 모여들었겠지? 그럼 요 멘틀이 요리 왔고 요리 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멘틀은 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의 하강이 있어야 될 거다. 둘 다 마찬가지야. 하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해양판이 부딪혀서 땅으로 쭉쭉쭉 들어가면 여기 땅이 쭉쭉 갈라지고 마찰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구역에서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두 개의 판이 만나서 여기 있는 요 해양판이 소멸돼 버리죠. 한강판이 만나서 해양판이 소멸됐지. 땅이 하나가 지구 저 내부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파고 들어가 버리는 요 포인트를 해구랍니다. 해구.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혹시 이쪽은 이렇게 좀 솟아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솟아오르면 습곡 산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해안판이 땅속 깊숙한 곳으로 쭉 치고 들어가잖아. 땅속 깊숙한 곳에 뜨거운 저 내부로 치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 땅속 깊숙한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이 이렇게 만났을 때야.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밀도가 작잖아. 누구 한 놈이 밑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만나서 한 놈이 밀도가 커서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밀어붙여서 솟아오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서로 만나서 솟아오른다. 그럼 여기는 대규모 습곡 산맥이 발생할 거고, 밑으로도 약간 치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땅이 쩍쩍쩍쩍 갈라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은 천발 지진하고 좀 많이 발생을 하면 중발 지진까지, 신발 지진은 절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땅속 깊숙한 곳까지 치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산 활동은 아예 없다. 지진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천발, 중발 많이 발생하는데 화산 활동은 없다. 당연히 여기도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포인트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한 놈이 치고 들어가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날 거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 폭발해서 화산 섬을 줄줄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화산 섬을 줄줄이 만들어낸다면, 물론 해양판과 해양판일 때 화산 섬이 줄줄이 만들어진다면 걔를 호상열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해줄게요.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요 위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여기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보통 발산형 경계는 보통은 이게 해양판이고 요것도 해양판인 경우가 많은데 대륙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솟아올라서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솟아오른 이 멘틀 대류가 양방향으로 분산되어서 이동을 하면 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거고 새로운 해양판이 생겨나겠죠. 새로운 해양판이 생겨나는 이 중심 포인트를 해령이란다. 굳이 령자를 붙여놓은 이유는
저게 바닷속에 약간 령이 생겨서 그래. 령이라 하면 대관령, 뭐 추풍령, 진무령 할 때 그 령자를 써서 자 봐요. 처음에 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겠지. 물론 여기는 바닷속이다. 솟아오르면은 얘가 이렇게 솟아오를 거란 말이지. 솟아오른 상태에서 얘네들은 양쪽으로 멀어지잖아. 그럼 사실상 우리가 따로 그림을 그리면 원래는 이랬는데 솟아오른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고 솟아오른 상태에서 양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도 계속 솟아오를 거잖아.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이런 게 솟아오르겠죠. 그럼 또 여기를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면 여기 솟아오르고 솟아오르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생겨난다 이거지 땅속에. 그럼 사실 여기가 지금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포인트고 여기서부터 판이 이렇게 이동,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했습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교빈아, 해령이 있는 곳은 수심이 어때? 수심이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얕지? 그 다음에 해령이 있는 이 포인트는 암석의 나이가 많아 작아? 작지. 이제 막 새로 생겨나는 땅이죠. 그럼 여기는 나이가 많지? 그럼 여기도 퇴적물이 쌓였을 거고 여기도 퇴적물이 쌓였을 거야. 그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으니까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겠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깊어지겠네. 해령 쪽이 가장 수심이 얕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깊어지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는 많아질 거야. 자, 일단 해령이라고만 내가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땅속 깊숙한 곳에서 치고 올라와서 지표 근처에 땅이 찢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진은 무슨 지진이 일어나겠니? 신발은 땅속 저 깊숙한 곳에서 땅이 쩍쩍 갈라져야 되는데 멘틀 내려의 상승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표면의 땅들을 찢어서 가잖아. 표면의 땅이 찢어지는 거야. 이거는 주로 지진이 뭐다? 천발만 발생해. 천발만. 그 다음에 땅속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물질이 솟아 올라오죠. 여기 화산활동이 있겠니 없겠니? 화산활동이 있어. 여기 화산활동이 있어요. 여기도 화산활동이 있고 주로 천발. 이 포인트가 해령이야. 그럼 골짜기가 생겨난다 해서 해령인데 이거 해자가 바다 해자를 붙여놓은 거잖아. 바다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육지 상황이면 얘를 열곡대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해령이면 확실히 바닷속이야. 열곡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는 육지 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거야. 자, 요 정도 알고 우리가 문제가 풀리는지를 보면 돼요. 자, 보존형 경계는 이거는 항공샷이다. 항공샷. 하늘 위에서 찍었는데 이 판은 여기로 가고 있고 이 판은 여기로 가고 있어요. 판과 판이 서로 절묘하게 어긋나는 상황. 얘는 멘틀 대류나 상승, 멘틀 대류의 상승 하강은 없어. 그냥 이 판은 여기로 가고 이 판은 여기로 갈 뿐이야. 그래서 이쪽에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끊어지겠지. 지진이 일어날 거야. 무슨 지진? 요거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나. 그 다음에 얘는 땅속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솟아오르는 게 없죠. 표면에 있는 땅이 갈라지는 거지 그냥. 화산활동이 있겠니 없겠니? 화산활동 없어. 여기에 화산활동 없고 땅만 쩍쩍 갈라질 거야. 단층이 발생해. 이런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 한다. 변환 단층까지만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변환 단층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수렴형은 무슨 단층이냐? 역단층. 발산형은 무슨 단층이냐? 정단층.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만 기억을 해놔. 요거를 그 동명고등학교 출신의 이름 생각해. 황무군이 수력 발전으로 외우기로 우리가 암기법을 하나 만들어내고 갔습니다. 수렴의 경계에서는 발산형, 수렴의 경계에서는 역단층,
발산형에서는 정단층, 보존형에서는 변환단층. 자, 여기까지만 알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책을 보면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각 변동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자, 여기. 자, 우선 이 그림을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봐라.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는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서로 만났지. 만나서 두 해양판 중에서 좀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살짝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야. 여기 서비평 경계야. 수렴형 중에서 서비평 경계야. 그럼 땅이 사라지는 요 포인트, 요쪽 라인을 뭐란다? 해구라 할 겁니다. 해구. 그러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다 일어날 수 있고 땅속 깊숙한 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바닷속이잖아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섬이 이렇게 졸졸하게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화산섬이 졸졸하게 생겨나는 요거를 호상열도, 화산 활동이 있고 해구,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고 멘틀 대류 하강에 의해서 해구 발생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의 모습이다. 자, 그 옆에 그림을 또 살짝 보면 자, 여기는 해령이라고 적어놨어요. 해령. 자, 해령이라고 적어놨는데 요 포인트야, 요 포인트.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여기 그림에 뭐 요렇게 뭐 약간 산악지형 같이 요렇게 안에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 중심 포인트를 뭐라 하냐? 해령이라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해령.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표면에 있는 이 암석이 끊어질까 아이가? 주로 천발 지진 발생할 거고 땅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 올랐으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면 암석의 나이는 어떻다? 많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퇴적물의 두께는 두껍다. 해령 근처는 수심이 얕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수심이 깊다. 그럼 여기가 해령이니까 이쪽 판때기는 여기로 가거든. 여기 해령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도 또 해령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도 해령이야. 그럼 요 해령을 기준으로는 요 판때기는 여기로 가겠지. 그럼 요쪽 판때기는 일로 가고 있고 요쪽 판은 일로 간다. 그러면 요 그림상에서 이 구역은 요쪽 경계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오른쪽, 여기는 왼쪽으로 가고 있지. 여기는 뭐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포인트죠. 자, 요런 구역을 뭐라 하겠다? 무슨 경계?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면 천발 지진만 있을 거고 화산 없고 저기에서 발생되는 단층을 뭐라 하겠다? 변환단층.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단순히 외울 거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라. 자, 여기를 보면은 또 마찬가지야. 해양판이 요리 이동하는 느낌이고 대륙판은 요리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삐대고 있는 상황.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으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섭이, 천발, 중발, 신발, 화산활동, 그 다음에 여기 땅이 소멸되는 요 포인트를 해구. 근데 서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높은 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습곡산맥, 천발, 중발, 신발, 화산활동, 해구.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거야. 아,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외워놔요.
외워놔야 문제가 좀 풀릴 거예요. 단순히 외울 건 아니고 잘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그림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자, 여기를 봐라. 판의 생성 발산형 경계 이제 줄 한번 쫙 그어볼게요. 발산형 경계 너가 외워놔야 되는 포인트는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니까 발산형 경계, 판의 경계 지역에 나이가 매우 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땅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니까 화산 활동이 있을 거고 지진은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중발, 진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 해저에 위치한 해저 산맥으로 주변보다 수심이 얕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의 중심부에 생겨나는 골짜기, 그 골짜기를 열곡, V자 모양의 계곡을 열곡이라 할 거고 그 골짜기가 쭉 길게 늘어져 있으면 그 지역 열곡대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열곡대라는 이 표현은 주로 대륙판이 갈라질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발산형 경계 크게 보면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발산을 한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 수심이 비교적 얕을 거고 중심부에는 열곡이 존재할 거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될 거고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날 거고 화산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다. 물론 멘틀 대류의 상승구는 맞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니까 얘를 해령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폭이 좁은 골짜기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열곡대라 할 거고 물론 여기서도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에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판가판이 대륙이었는데 판가판이 서로 멀어졌지. 그럼 여기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육지였는데 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 여기에 바닷물이 스며들어온다면 걔가 결국 나중에는 해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해령이 될 겁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는데 거기에 결국 바닷물 스며들어올 거야. 자, 어떤 상황인지를 잘 체크를 해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 경계, 충돌형 경계 둘로 구분을 짓는다. 섭입형이라 하면 누군가가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 근데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만남이라서 누가 밑으로 섭입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자, 여기에는 밀도가 큰 어떤 해양판과 대륙판이면 어떤 해양판이 들어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섭입해서 들어가면 해구, 습곡산맥, 호상열동, 화산활동 당연한 거고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기 때문에 습곡산맥이 주로 발생을 하고 지진은 천발, 중발까지만, 신발은 절대로 없다. 또 어떤 스님들은 천발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 중발 정도까지, 신발은 없습니다. 그럼 수렴형 경계에서는 땅이 없어지는 골짜기, 해구,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나는 섬들이 주르르르 연결되어 있다. 섬들이 많이 발생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섬이 만들어지면 호 모양으로 섬이 만들어져 있다. 호상열동, 그 다음에 습곡산맥. 자, 그래서 그림으로 또 보여주면
그림으로 보여주면 또 이겁니다. 이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그림이야. 자, 모여들면 벤틀레비우의 하강에 의해서 한 놈 내려간다. 천발, 중발, 신발, 화산활동, 화산섬이 줄줄이 만들어지면 호상열도, 땅이 파고 들어가는 요 구멍, 요 땅이 밑에 구멍으로 빠져 들어가죠. 요거 해구. 그러면 해구 생겨날 거고, 화산섬이 줄줄이 생기면서 호상열도 만들어질 거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편 경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서비편 경계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야.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서비, 천발, 중발, 신발, 화산활동이 일어날 거고, 밀어붙이다 보면은 습곡 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고, 땅이 파고 들어가는 이 포인트는 해구. 마찬가지로 해구, 화산활동이 일어날 거고, 천발, 중발, 신발 발생할 겁니다. 모두 다 발생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혔을 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혔을 때 서로 밀어붙이다 보면 높은 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 습곡산맥. 여기서 땅이 갈라지면 천발, 최대 중발 정도까지. 신발은 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땅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화산활동은 없다. 습곡산맥.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진이 있어봐야 천발, 중발이고 화산활동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멘틀 대류는 하강하는 포인트는 맞다. 멘틀 대류의 하강 포인트에 생기는 건 맞는데 땅속 깊숙한 곳으로 얘가 치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딱히 외울 게 없어요. 서로 어긋나는 것,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경계. 판의 생성이나 소멸도 없습니다. 화산활동 거의 없고 천발 지진만. 그 다음에 땅이 쩍쩍쩍 갈라진 이 단층을 변환단층이라 한다. 변환단층이란 용어를 좀 기억을 해놓자. 그러면 일단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이쪽 해령은 땅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 해령에서 땅이 왼쪽으로 가니까 아주 소규모로 요 구역이 보존형 경계가 된다라는 거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그럼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보존형 경계가 형성이 되면 저기는 그냥 땅이 쩍쩍쩍 갈라질 뿐이야. 그래서 주로 천발 지진.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거의 없고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포인트는 아니다. 그냥 땅은 그대로 옆으로 어긋날 뿐입니다. 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땅의 경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느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하게는 이 7번 수준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어. 자, 7번 스타트. 지훈아 몇 번? 5번? 민주 몇 번? 준우? 준혁? 교빈? 5번. 기억 틀렸다 이거지? 자, 여기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포인트는 아니고 발산형 경계는
솟아올라서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멘틀 대류 상승 포인트 맞고 다에서는 한쪽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다에서 섭입대 발달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스타트. 뭐냐 이거는 준우 몇 개? 몇 개요? 몇 개 맞아? 한 개. 한 개. 경민아 몇 개 맞아? 두 개요. 지희는 두 두 개. 개. 민준이는 두 개요. 두 개. 준혁이는 두 개. 두 개는 안 돼? 준우야?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준우가 뭐 틀린 건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자, A는 준우가 지금 인쇄본이라서 혹시 잘 안 보이는 거 아이가? 요거 모여들지? 예. 준우가 이런 경계를 무슨 경계를 하노? 수렴. 수렴형 경계라고 하지? 예. 자, 그 다음에 B 구역은 여기죠? C는 어디냐? 나스카. 나스카판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 있니? 서로 멀어지는 거가. 그러면 여기는 발산형 경계니까 이제 막 땅이 생성되는 포인트고 여기는 이 땅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B와 C 중에서 어디가 나이가 많겠습니까? B가 나이가 더 많겠지. 나이는 B가 C보다 더 많다. 오케이. 이게 잘 안 보였나 보네. 자, 화산 활동은 B, C, D에서 모두 활발하다. B는 당연히 이거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일 거니까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고 여기도 해령이고 발산형 경계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하나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서 충돌하고 있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포인트잖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니까 A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을 거예요. A에서는 화산 활동 거의 없어요. 여기도 화산 활동 거의 없어. 이거 보존형 경계거든. 보존형 경계랑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난 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맞는 거는 D니 두 개가 맞는 거다. 자, 뒤로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14번 문제 스타트. 쌤. 응? 여기 문제 풀어드렸는데 그 문제 일대를 지금 일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풀어서. 니 원래 있던 책에는 풀어주는지 혹시라도 거기도 풀어져 있어. 미리 이야기해 줘. 좀 섭섭하지? 눈으로 일단 풀어라.
눈으로 풀었니? 풀고 있어. 그 학생이 유명하다. 자, 많아. 성교육 남자 생 여자 아줌마 오빠 그냥 엄마 아빠야. 준영 몇 번? 저는 아직 못 골랐어요. 골라봐. 네. 헷갈리게. 저 4번 하겠습니다. 4번 우리 호프 준우 5번? 응? 5번? 5번 민준 저 4번. 시윤 4번. 교민 4번. 그럼 준우한테 위로의 박수. 자 볼게요. 일단 A는 호상열도이다. 지금 A 구역을 보면 여기 하나가 섭입해서 들어갔고 여기 화산섬이 줄줄이 생겨났지. 오케이 이거 호상열도 맞아. 맞아요 호상열도가 임마 기억이. 자 그 다음에 C 구역은 해령 발산형 경계니까 화산활동 당연히 있는데 여기 B 구역은 야는 여기로 가고 야는 여기로 가는 보존형 경계야. 보존형 경계니까 B 구역에서는 화산 활동이 없어. 그러니까 C보다 B에서 활발하다 이건 아니고 C에서 D로 갈수록 C에서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점점 많아질 거야. 여기 이제 새로 생겨나는 아이들이고 여기는 이제 죽는 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ABCD 중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구에 발달하는 거는 해령, 발산형 경계. 여기가 상승구. 그러면 기디리면은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문제만 더 풀면 돼요. 자, 요거 3번 문제 풀면 됩니다. 무슨 답 나왔어? 이 색깔 보이나 이거? 아니 책에 있긴 있어. 아 준우 색깔이 안 보이네. 교빈이 답 체크했나? 시민도 답 체크했나? 정민도 아직 체크 안 했나? 예. 네, 자 볼게요. 더 해.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준우 몇 번?
민준 아직 기다릴게. 이거 답을 한번 고쳤네. 기다릴게. 송민준 주는 거 5번이래. 참고해라. 오 5번 시은 2번 응? 2번 2번 교빈 3번 준혁 1번이요. 1번. 와우. 자, 일단 이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잘 봐라. 자, 이 문제는 지금 여기는 A판이고 여기는 B판이지. 쌤, 저 2번은 낙장 그림. 2번은 아, 2번을 바꿔줄까? 자, A판이고 B판인데 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는 A판이고 자, 여기는 B판인데 A판과 B판의 경계 지역에서 보면 B판 근처에는 주로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B에서 A 쪽으로 갈수록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경계 지역에서 보면 지금 여기 경계가 여기 A 끝이고 B 끝이지. 그럼 좀 다시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여기가 뭔가 경계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A라고 적혀있는 포인트죠. 여기는 주로 천발 지진. 여기서 A 쪽으로 갈수록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막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그럼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는 천발, 중발, 신발이면 아 우리가 여기서 이 판이 있고 이 판이 있으면 아마 이쪽 판이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어야 여기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쪽이 이제 명확하게 판의 경계라 치면 여기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는 구조겠구나. 그러면 이 포인트가 해구고 천발, 중발, 신발이고 이 구역에서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판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디고? 기역이야, 니은이야. 니은이 진짜 판의 경계겠죠. 판의 경계는 어디라고 안 해놨잖아요. 아 그러면 기역이 아니고 진짜 니은이 정확한 판의 경계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구역은 전부 다 A 구역이네. 그러면 기억 틀렸다. 자, 밀도는 A보다 B가 크다. A는 가만히 있고 B가 밑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니까 B가 더 커야 돼. 자, 여기 자, 요 동네는 A 구역이죠. 에? 요 동네는 B 구역이지. 자, 화산 활동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A 미치가 B 미치가 A 아래 동네에서 화산 활동 활발하죠. 화산 활동은 A보다 B에서 활발하다. 이 표현네. 틀렸다 이거죠. A 밑에는 화산 활동 거의 없다. A 밑에서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고 B 아래쪽에는 B 판때기 쪽에는 지진도 거의 안 일어났어. 화산 활동도 없어요. 그래서 A판과 B판이 만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B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직접적인 지진 별로 발생도 안 해. 화산 활동도 없어. 근데 A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지진도 나고 화산 폭발도 하고 난리가 나는 동네야. A 구역이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이 그림에 관련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봐둬야 됩니다. 요거 잘 봐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판의 경계 말고 이제 내용 정리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이건 쉽다. 자,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발생한다. 자, 제일 많은 게 화산가스. 거의 대부분이 수증기고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황 등이 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황도 포함되어 있다.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 H2SO4 또는 H2SO3 형태가 되면서 산성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화산 쇠설물은 돌멩이들이야, 돌멩이들. 근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 암괴, 주먹만한 돌멩이, 화산 벽, 손톱만한 돌멩이, 화산 재, 모래알갱이 같은 돌멩이, 화산 진, 진흙같이 아주 조그만한 아이들. 화산 암괴, 화산 벽, 화산 재, 화산 진. 그 다음에 마그마는 지표에 올라오기 전에 그 상태를 마그마라고, 지표로 올라오게 되면은 화산가스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고체로 된 액체 상태의 용융물질이 있는데 걔를 용암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용암은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만들어진 용암이 있을 수도 있고 유문암질 마그마에서 만들어진 용암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화산가스 제거하고 나서 지표로 분출된 용융물질, 얘들을 용암이라 할 겁니다. 용암 흘러가면은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집으로 용암이 흘러들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 변화 또는 대기에 온실효과 영향을 주고 산성비가 내려서 동네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화산 폭발이 아주 크게 일어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춰진다. 그 다음에 용암에 의해서 지형이 변하고 산불 발생할 수도 있고, 화산 쇠설물이 흘러가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도로나 농경지가 파괴될 수도 있다. 설마 이런 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광물질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사가 잘 된다. 철원에 가면 화산활동, 과거의 화산활동, 화산이라기보다는 마그마가 분출해서 철원 용암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철원 오대쌀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농사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열발전이나 온천수로 이용할 수도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등성 잘 감시하고, 화산 진짜 발생할 것 같으면 주변에 제방 쌓고 대피소도 잘 만들어 놓고 대피소 이동 경로도 잘 파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화산 분출구 주변에 혹시 댐과 수로를 건설을 해서 용암의 이동 속력이나 경로를 조절한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진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당연히 뚝이나 제방 같은 거 잘 쌓아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화산 폭발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다. 어쨌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면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현상, 건물, 도로, 구조물 등을 파괴시켜서 인명,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지진 하나 발생하니까 옛날에 스촨성 대지진 사건 이럴 때는 지진 하나 발생했을 때 한 8만 명이 죽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일본도 지진 많이 발생하는데 일본은 워낙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동네니까 건물이 막 심하게 무너지거나 이렇진 않게 설계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좀 취약하다. 만약 초전동에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혹시 발생한다면 초전 힐스테이트는 자빠질 것 같습니다. 더샵 자빠질 것 같습니다. 엠코 안 자빠질 것 같습니다. 엠코는 좀 약간 건물 구조가 좀 뚱뚱하게 생겨서, 힐스는 좀 얇신하게 생겼거든. 힐스는 자빠질 것 같아. 생기게 삐쭈하게 말라가지고. 엠코는 약간 포동포동하게 생겼어요. 안 자빠져. 더샵은 산비탈에서 무조건 먼저 자빠집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단층, 화산 폭발, 붕괴 등이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2008년도인가 7년도 인도네시아 2006년도인가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쓰나미 와가지고 그 쓰나미 한번 몰려와서 한 방에 15만 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냥 실종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한 방에 진주 시민 다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산사태, 숲의 파괴, 물 오염, 지하수 오염 될 수도 있고 도로 붕괴돼가지고 교통마비, 인명피해, 전기줄 끊어져서 화재 발생할 수도 있고 땅속에 묻혀있는 가스파이프 터져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화재나 질병 등으로 2차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진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지하 구조나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요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지진파는 P파는 고체, 액체를 모두 다 전파해 갈 수 있고 자 S파는 고체만 전파가 가능해. 근데 여기 외핵은 액체니까 S파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핵은 액체니까. 그래서 진앙지에서 103도 떨어진 데하고 142도 떨어진 이 구역은 이 굴절 상황에 따라서 아무런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구역 103도에서 142도 사이 그 다음에 142도를 넘어서는 이 구역은 P파만 도착 103도 이내의 이 구역은 P파, S파 다 도착. 그래서 안면대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험 정답이 서술형 1번 안면대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103도에서 142도 사이는 안면대 103도보다 강이 더 작을 때는 PS 다 도착 142도 이상에서는 P파만 도착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층이 얼박한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서는 대형 건물 건설하지 마라.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라. 우리나라도 좀 내진 설계에 신경을 조금은 더 써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옛날에 지어놓은 집들은 지진파 빵 발생하면 집도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스테이트. 너무 얍실해.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시간 지진 발생 상황을 알리고 지진 발생은 어떡하지? 집에 있는데 그 소중한 그 노트북은 챙겨서 나와야 될까요? 일단 토끼해야 될까요? 일단 토끼해야 되겠지. 챙기면 안 무너진다 하고 거실에 누워서 계속 TV 보고 있으면 되겠죠. 설마 무너지겠나 이제?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은 지진 해일 조심해야 되고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 울리면은 에이 무슨 지진 해일 쌓고 있지 말고 빠르게 대피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를 관측을 해가지고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볼게요. 이거 뭐 허접한 거 이거 하나 풀어야 되긴 하는데 뭐 이거 한번 해봐라. 19번 그럼 프린트 있는데 진영아. 네, 이걸로 볼게요. 왜? 좀 애매한데 교빈아 몇 번 했니? 1번 1번 3번? 아니야 1번 해. 준우 몇 번? 1번. 민준? 1번. 준혁? 1번. 시음? 1번. 1번 해. 그냥 1번 해. 자,
햇빛을 차단했다 하면 이거는 확실히 화산재가 맞거든. 좀 이거 좀 애매한데 다량의 화산 분출물이 산 사면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주택 화재, 도로 농경지 파괴, 화재 발생했으니까 그래도 용암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 몇 번? 1번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4번 문제. 4번 문제 스탑. 답 체크했니? 네? 답 체크했니? 아 지금 보고 있어요. 준우 몇 번? 1번. 교빈, 3번. 시은, 민준, 3번. 준혁. 2번. 오. 준호야. 위로의 박수. 자, 봐라.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지. 둘 다 이거 해양판이고 해양판이야. 근데 밀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서로 만났지? 만나서 태평양판이 밑으로 빠져 들어갔네. 그러면 필리핀이랑 태평양판 중에서 밀도가 더 큰 판은 누구다? 태평양판이 더 커.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하고 필리핀판이 만났을 때는 필리핀판이 밑으로 들어갔죠? 누가 더 크다? 필리핀판이 밀도가 더 커. 그래서 기억 보기가 맞아요. 오케이. 자, 호상열도는 주로 태평양판에 분포한다. 자, 여기에서 여기 태평양판이 밑으로 치고 들어가는 분위기잖아. 얘가 밀도가 커서. 여기가 판의 경계 지역이면 이쪽에 주로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섬이 만들어졌다고. 호상열도는 태평양판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판이 있고 판이 있으면 얘가 태평양판인데 얘가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태평양판 쪽에서는 화산활동이 없다. 그러니까 호상열도도 태평양판 쪽에는 거의 없다. 알겠니? 자,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신발진이다. 자, 여기서부터 막 치고 쑥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근처는 전발, 중발, 신발. 혹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있다면 얘는 주로 신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서 멀잖아. 판의 경계에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여기 일본 쪽에는 주로 전발, 중발인데 우리나라 쪽은 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 어떠니? 맞아요.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다음 주 수업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는 물리 파트 계산하는 문제들 위주로